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2학번 곽용호입니다. 미미민우 채널 출연 이후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과 인스타 DM을 통해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답변을 정리해서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케줄 관리나 마인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부 장소나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일상 루틴이나 스케줄, 그리고 이런 힘들 때 마인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서 각각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부 장소나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은 저는 스터디 카페를 주로 이용했고요.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작년 구평 이후에는 절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본래 좀 학원을 좀 이용해 볼까 했는데 학원이 받아주시질 않으셔서, 관리형 학원 있죠, 그쪽에 받아주질 않으셔서 그냥 절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공부 방법은 저는 주로 인강을 선호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었는지 이런 내용은 저희 각 과목별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따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EBS 최태성 선생님의 수능 직전에 4주간 진행되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는 인강이 있습니다. 딱 4시간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한국사 공부를 좀 많이 적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먹고 생기는 장점인데, 이게 한국사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제 4장을 역사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저는 나이가 많다 보니 제 마지막 한 장이 역사가 아니라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장만 공부하면 됐습니다. 사용 도구는 저는 아이패드를 주로 이용했고,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굿노트 앱을 사용했습니다. 굿노트는 최대 장점이 이제 개요 기능이랑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매우 중요해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 전체 화면에 가면 즐겨찾기 페이지가 별도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로 사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아니면 핵심 개념이 있는 페이지로 바로바로 가기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개요는 미리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챕터별로 개요를 만들어 두면 제가 필요한 챕터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상 루틴과 스케줄 관리예요. 이 부분 질문이 이 전체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일상은 이제 제가 마지막 2달 남겨놓고 절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이제 나뉘는데, 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공부한 것 같습니다. 매일 공부한 건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이제 가족이랑 함께 보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이나 저녁에 이제 같이 놀아주는 시간 같은 거는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헬스를 매일 1시간씩 했어요. 이게 체력 관리가 안 되면 중간에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 남은 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남으면 10시간, 11시간을 모두 다 공부하는 데 보냈고, 마지막 이제 60일 남겨놓고는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이때는 수능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매일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 모의고사 공부에 대한 리뷰와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과목들 공부하고 잠들었고요. 이제 스케줄 짜기인데요.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마인드 관리 쪽에도 되게 연관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짰는지 대략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루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구해봤습니다. 리프레시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가다가 이걸 못 채워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충분히 쉬는 시간, 이 정도 해야 내가 최선의 컨디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선의 쉬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시간을 한번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완료해야 되는 목표를 배치를 합니다. 각각 목표별로 필요한 일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일자들을 대략적으로 뿌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목표들에 대해서 일 단위로 분배를 해봅니다. 그럼 이 2, 3번으로 인해서 나온 과목별 계획들이 쭉 짜여지겠죠. 그거를 1번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루 최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이게 불가능하다면 목표를 조정하든 아니면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어떻게든 더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1년 안에 못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케줄을 완성한 다음에 매일 아침에 일정표를 보고 그날 해야 될 일 체크한 다음에 미션을 깨워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날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표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작년에는 5월부터 계획표를 짰더라고요. 이제 작년 11월 18일이 수능이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이후는 모의고사로 채워야겠구나. 그러면 이건 그때쯤 가서 채우면 되니까 우선 빈칸으로 두고 역으로 돌아와서 수학을 예를 들면 수원, 수투, 기하를 이게 여기는 A 문제집을 풀겠다, 얘는 B 문제집을 풀겠다 이렇게 적으면 문제집 한 권에 6일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챕터 1, 2, 3, 4, 5, 6 하루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4, 5, 6 이렇게 쭉 적다 보면 과목별로 이런 식의 대략적인 일정표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5월 1일 날 그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그럼 오늘 할 일이 보이겠죠? 마다2 2회를 하고 원매 인강 하나 들을 거고 기출 2회도 갈 거고 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 거고 수특은 화학원 지원은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국어 끝나면 국어 완료, 영어 하면 영어 완료, 화원 완료, 지구 완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보통 수학 시간에 최대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수학을 했었는데 수학 완료 이렇게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죠. 이걸 꽉 채워야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체 기간이 잡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각 과목별이나 책 단위로 완료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는 과목은 조금 공부 시간을 줄이고 진도를 조금 더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 배정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진짜 안 되면 자는 시간을 한동안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투리 시간, 걸어 다니는 기간 동안은 계속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을 별도로 빼지 않고 그런 이동 시간을 이용한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약 공부가 잘 돼서 이게 다 일찍 끝났다 그러면 그대로 쉬시면 안 되죠. 남은 공부를 더 해서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까지 끝까지 꽉 채워서 공부를 저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인드 관리인데요. 외로움 아니면 이제 슬럼프 얘기도 있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해야 될지 말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로움이나 슬럼프 부분은 저는 가족한테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친구들은 진짜로 거의 연락을 끊었고요. 아예 웬만한 곳에서 저희 카톡방에도 거의 말 안 하고 그냥 한 2년 반 동안 나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얘기해야지 생각해서 얘기 안 했고, 저희는 가족하고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가능하면 누군가 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든 가족분들이든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저는 스마트워치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딱 확인할 때 보면 여기 와치에 그 사진이 딱 뜨면 저도 모르게 이제 방긋 웃음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또 힘을 내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중간중간에 대한 목표를 제가 꼭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능 공부가 제가 보면 약간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의 마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똑같은 하늘, 똑같은 바다. 그걸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면 약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내가 얼마만큼 갔는지, 정말 얼마만큼 가면 끝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항해사들이 그런 남십자성 아니면 북극성 같은 거를 보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스케줄에 있어서 그런 목표가 되는 지점, 그 완료해야 되는 시점,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막연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냥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얼마만큼 온 거야 라고 이런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 관리, 특히 중간 목표 관리는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그런 슬럼프로 가는 걸 상당히 많이 막아줄 거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도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전 2가지 기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기간입니다. 저는 2년, 딱 2년 계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실패하고 나서 한 번 더 재도전을 합니다. 그때도 기준이 있었어요. 점수에 대한 기준.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했죠. 그 당시 합격권 점수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학을 실패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답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60일간 본 거, 그게 답이었어요. 진짜 끝까지 나를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성공은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 저는 3번째에 실패했으면 바로 복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회사에 다시 한번 투신을 했겠죠. 이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계사를 공부하신다든지 변리사를 공부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공부를 하는 도전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든 길인 만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도전에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에는 이제 과목별로 공부법에 대해서 한 과목씩 가능하면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까 해요. 아마 이제 국어를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국어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런 과목별 공부법 이어지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